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정말 빠져들어가듯이 네. 네, 강의를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네.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청중들께서 질문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을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일단 그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도 혹시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 사실은 이제 관절염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이 관절염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야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나는 그전에는 하나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디 부딪히고 나서 갑자기 아파졌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관절염이 꽤 진행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 예전부터 좀 안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지금 부딪히고 나서 아파진 건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거에서 보면은 관절염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 많죠.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이 관절염이라는 건 제가 여기에 써드린 모든 치료, 심지어는 수술 치료까지도 관절염을 되돌리는 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까 연골 영양제 이런 거 써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연골 주사 해보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증상 치료니까 증상이 없을 때에는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절염 초기에도 아까 여러 주사 치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절염 초기에도 주사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관절염은 초기든 중기든 물론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밖에 없겠지만 초기든 중기든 뭐 주사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 약물 치료 중요하고 그래서 뭐 나는 초기니까 주사 이런 건 아니고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보는 것이고 너무 심하지 않은지 체크한 다음에 환자분의 나이나 증상, 붓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초기나 중기나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은 주사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몇 가지 짧게 보고 청중들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연골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콘주란과 같은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아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효과가 있다는 분이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콘주란 뭐 새로운 주사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약을 써보면은 환자들마다 이상하게 약이 또 궁합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을 썼는데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 약을 싹 바꾸면 좋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는 위약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환자가 좋게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한 40%까지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약을 주고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을 저 약으로 바꿔주면은 그 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환자가 심리적으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좋고 연골 주사도 마찬가지세요. 이걸로 잘 안 돼서 다른 주사로 바꾸는 게 지금 새로운 관절 주사가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환자하고 이상하게 궁합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뭐 A 주사로 안 됐으면은 B 주사로, B 주사 안 됐으면은 C 주사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 뭐 새로 나왔다는 거 써보면 더 좋겠죠. 네, 교수님 하나 또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관절 내시경을 찍어보자고 하십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높을 때에는 내시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셨다? 내시경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약을 먹든지 아니면 심하면 수술을 하든지. 근데 아마 심하지 않았으니까 내시경을 추천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약이나 주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여기 또 하나 보면
콘줄한 주사 얘기가 좀 많은데 관절염 2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스 나누는 거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콘줄한 주사에 대해 최근 알게 되었는데 몇 번 정도 맞아나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번이라는 건 정해놓은 건 없는데 보통은 3번이나 5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작용은 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부작용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스트잇 질문은 한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하나 골라보실까요? 주로는 손가락 관절염 얘기도 많은데요. 손가락 관절염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사실은 따뜻한 찜질하고 좀 덜 쓰는 거 그리고 너무 아프면 약 먹는 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는 1년에 2번이니까 괜찮긴 한데 정기적으로 챙기지는 마세요. 너무 심할 때 한 번 해본다고 생각해야지 따박따박 챙기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소리가 나는 거 무릎에서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손가락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모든 관절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날 때는 괜찮은데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아프면 그게 문제지 소리 따로 통증 따로 이거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잇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퇴행성 관절염인 만큼 퇴행성 관절염에 국한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들어주셔서 여기 중간에 계신 마스크 쓰신 분, 네. 네, 신약은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콘드런 주사를 같이 맞게 되면 처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맞아도 상관 없을까요? 네, 바로 맞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통증이 없는데 네. 그 붓기가 약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요? 통증이 없이 부었다. 물론 붓기가 오래가면 관절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절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염증이 있는 물이 오랫동안 차 있으면 그것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환자분들이 부었다는 거는 그냥 살이 부은 경우가 있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붓기는 물이 찬 거거든요. 진찰을 해보고 물이 찼으면 약이 좋고 그냥 좀 네? 그거는 소염제 좀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살이 좀 벙벙한 느낌은 굳이 약 안 먹어도 되는 거라서 의사 진찰을 받고 물이 보였다면 소염제 처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염제는 동맥경화라든가 아스핀 뭐 이런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그 비형 간염돼서 그 간염약을 복용하고 이러는데 그런 쪽에도 조심스럽게 좀. 네, 그래서 뭐 동맥경화도 동맥경화인데 아스피린 먹고 계시고 연세가 만약에 70 이상이시라면은 위궤양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게 발생하는 특별한 소염제를 처방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조차도 조심해서 짧게 먹거나 아니면 그 위산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뇌졸중이나 심장병은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소염제는 조심하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통증 있을 때만 그 바르는 게 좋은지 통증이 없더라도 미리 저축하듯이 맞는 게 좋은지 하나만. 네, 무릎이 불편할 때 맞는 게 좋고 따박따박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 네. 한 50m 정도 가면은 이 발목이 이거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힘도 좀 알아보고 정형외과에서 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전체가 아프세요? 아니면 발목만 아프세요? 아니 그 발목 위에가 이렇게 띵. 허벅지가 괜찮으시고요? 아니요, 제가 허벅지는 괜찮고요. 아, 네네. 발목이 허벅지 띵 오고 이게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m 정도 걸었는데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발목 자체가 관절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서 척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협착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하고 발목을 찍어보시고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증 관련된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발목 자체가 문제라 그러면은 발목 관절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거는 약 먹고 좀 지내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의사분께서 발목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니까 척추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협착증 증상 때문에 쉬었다 가는 게 아닌지. 다음 질문으로 네, 저기 앞에 계신 분. 제가 네, 엑스레이상 최행 연구가 초기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약 1개월 전부터 이제 무릎 앞이 아프고 3개월 좀 통증이 심하고 이 동네 정형외과에서 그 연골 주사라는 걸 2번을 맞았는데 별 치료가 없고 그다음에 셀레브레스를 이제 처방받아서 아플 때만 좀 먹으면 조금 낫긴 한데 네, 치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관절염이신데 좀 심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제 뜻은 그래서 무릎의 앞쪽 통증이라는 것은 관절염에서는 젊은 사람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70대 중반이 살짝 넘으셨고 앞쪽만 아프시고 물론 평시도 좀 아프다고 했지만 주로는 내려갈 때 근육이 누르면 근육이 잡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쪼그려 앉는 거, 계단 등산, 양반다리처럼 무릎 앞쪽에 부담이 되는 걸 피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할 때는 소염제를 먹는데 아까 셀레브렉스 그거를 2, 3일 먹고 좋아지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1주나 2주. 예, 그렇게 하는 것. 그 정도 챙기시면 웬만큼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주사도 맞아보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연세에서 그 정도고 엑스레이가 심하지 않다라고 들었으면 평생 괜찮은 무릎. 네. 네, 이제 뒤쪽 저기 빨간색 자켓 입으신 여성분께서 질문해 주세요. 가끔 걸을 때 왼쪽 발목이 조금씩 아프고요. 오른쪽 무릎이 약간씩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목욕은 매일 하도 상관없는지.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우나 찜질방은 관절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찜질하시고 조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찜질방 사우나 다니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한 분. 통증 완화를 위한 그런 찜질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뭐 수치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제 저기 수건을 뭐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서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대가지고서 이렇게 좀 네, 그 초를 하는 거는 손가락 같은 거는 초가 되고요. 손가락은 담그는 거 파라핀에다가 있는데 무릎은 담글 수는 없는 얘기고 지금 하신 대로 핫팩 같은 거 하시는데 너무 뜨겁게 하면은 피부가 약간 좀 색깔이 변하고 이러거든요.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탕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차가운 찜질은 이제 관절염 환자 중에서 내가 무릎에 좀 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차가운 찜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무릎이 좀 뻣뻣하거든요. 따뜻한 찜질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돈 들여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글루코삼이라고 써있는 원고 같은 거 하나 알약을 많이 사왔어요. 근데 지금 한 거의 7, 8년을 제가 솔바토를 먹고 있거든요. 직구로 구해오고. 근데 저는 그거를 먹으면 소염제처럼 거의 안 아프고 그걸 안 먹으면 또 아파요. 네, 며느리가 사줬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줘가지고 특별히 더 효과가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이라는 게 사람마다 궁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께서는 약을 먹고 내가 이제 효과는 별로 미미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안 먹으면 또 아파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시면 되세요. 거기에 플러스 며느리가 사줬으니까 더 드셔도 좋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드셔도 됩니다. 네, 저기 흰색 와이셔츠 입으신 남성분.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한 7%, 세거지는 현상, 일반적인 아니면 네, 여기 계신 분 모두 그리고 저도 앞으로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척추가 간격이 디스크가 좀 내려앉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도 약간 꾸부정해지고 누구나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으신 거세요. 근데 키가 커 보이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말이죠. 줄기세포를 했는데 물론 제 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1, 2년 되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또 이제 그쪽에서 그 세포를 불순행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저도 갈 생각이구만. 네네,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정에서 보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건 아니고 뭐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효과 봤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줄기세포 저장할 필요 없고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명당 질문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저기 중앙에 계신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소형진 종제가 간 수치, 심장 수치, 고박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고지혈증 괜찮습니다.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는 거는 심장 질환이 동반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혈압이 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지혈증 약 처방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당뇨 질환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염제는 간보다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당뇨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질환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당뇨가 오래돼서 있으신 분은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이제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면이지 사실은 소염제를 빼고는 관절염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염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다. 너무 겁내지는 말되 다양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상용 자격이나 그 약을 먹는 원인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하려고 이제 옆쪽으로 이쪽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여기 한 분 지금 네. 있잖아요. 용불을 무슨 얘기 계속 맞는데 그거 계속 맞을 때 되지 않습니까? 네, 좋으세요 맞으면은? 맞으면 아프다만 하네. 네,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이제 부분하고 6개월부터 가는데 네. 계속 맞아도 괜찮은데 계속 맞아도 되느냐? 네, 뭐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 무릎에 뭘 찌르는 것 자체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수가 괜찮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을 자주 빼시는 분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그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 뺄 필요 여기 혹시 물 빼고 계신 분 있으면 물 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약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물이 차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나는 물 빼면 좀 편해서 맨날 빼요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자 쓰신 분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달에 산에서 내려오다가요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야를 딱 kontrol하면서 대학에 해가지고 주사를 한 10번 정도 맞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운동할 때 되면 또 아프더라고요. 희야를 넣어서 그냥 컨트롤하면서 지금 한 20대를 받고 있거든요. 또 내가 컨트롤해서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세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질문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절염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절염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나랑 같이 가는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잘 데리고 가고 관절염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좀 희망차게 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관절염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는 지금은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콘주란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얘 때문에 내 생활이 망쳐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희망찬 생각을 가지시고 좀 걸으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연골판이 조금 산에 갔다 내려오다 연골판이 삐끗하면 좀 찢어질 수 있거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선생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MRI도 안 봤었어도 되는 거였고 여러 가지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긴 했는데 지금 상태만 보고 앞을 보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가끔 약, 괜찮을 때는 쪼그려 앉는 거 등산 피하시고 평지 위주로 체중 줄이면서 생활하는데 관절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루하루 희망차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에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관절이 불편한 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나중에 관절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도움, 주사라든지 약, 콘주란 이런 거 하시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만 된다면은 하루하루 좀 희망찬 기분으로 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건강 똑똑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